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 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 개항글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자, 뭐 개항역 주로 좀 하는데요, 한 700~800명이 모였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이죠. 자, 그래서 개항을 뭐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말이죠,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자, 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 좋은 상황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개특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지금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최근 발언,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발언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지금 야당이 지금 사실상 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군소 야당까지 합치면 물론 많지만 실질적으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제대로 칼을 들이대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조국하고 민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세게 하지 않을 수, 최선의 공격이 방어라고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전략은 아주 시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배현진 의원이 오늘 제대로 조국하고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동작도 굉장히 지금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 다행스럽게 나경원은 지금 이제 뉴3영을 갖다가 압도하고는 있어요. 자, 그러나 마지막까지 딱 제대로 이길 수 있게 우리가 지켜보고 또 후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민희 이거 아이고 요런 게 무슨 국회의원에 이번 나와가지고 말이죠. 최민희가 바로 이틀 전인가요? 자기가 어렸을 때 키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양귀비를 삶아서 먹였다. 예, 그랬더니 이제 겁동을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설사가 먹혔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거 마약요법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바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인도인은요, 정력이 강해서 여성들이 몸을 감싸야 한다. 그리고 서양인은 성능력이 약하다. 자, 이러한 과거 오마이뉴스에 쓴 글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쓴 글인데요. 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과거에 한 번 했지만 또 나와?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한동훈 위원장 요즘 이제 발언에 보면은요, 자,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 얘기를 보면은요, 이재명이는 쓰레기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옳은 얘기죠, 쓰레기 같은 말. 그 다음에 범죄자의 복수를 막아야 된다. 예, 범죄자의 복수. 이거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로 탄핵 플러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아예 복수 정치를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거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이제 범야권에다가 200석을 주게 되면은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진다. 예, 위태로워진다. 자, 이러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이렇게 셀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과 조국의 발언이 세지고 있잖아요. 이 세지고 있는 발언을 보다 더 강한 이 발언으로 반박하지 않고서야, 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 이후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이렇게 이제 세지고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지금 이제 민심의 분노, 요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요거는 이제 황상무하고 이종섭, 요거를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분노한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윤한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예, 그래야만이 야당으로부터의 윤한 갈등을 끼고 들어오는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날리는 워딩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 이 상황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오늘 말이죠. 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계양을에 가서 한 얘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계기에 말이죠. 한 얘기들을 하나씩 전해드리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우선 계양에서 한 발언, 요건데요. 요거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늘 참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인 계양을 유세를 했구나. 요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요걸 보십시오. 자, 본래 이 옷 저고리도 바꿔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제 계양을의 이제 원희룡 후보, 그리고 계양갑의 최원식 후보. 근데 오늘 이 두 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여자 포함해서 전부 이 법조인이에요. 세 명이 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 옷, 오늘 입고 온 이 옷, 이제 바꿔 입은 색깔을 이제 흰색으로 바꿔 입었다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요 이제 빡빡한 인파를 한번 보시죠. 이게 계양역, 계산역에서 오늘 유세를 했는데요. 계산역 광장이 꽉 찼답니다. 한 7, 800명, 한 많기는 한 1000명. 요 정도는 이제 완전히 지지자들이 아주 꽉 찼어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그야말로 식을 줄 모르는 이 지지 열기, 이 팬덤 현상, 우리가 이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요, 오늘 계양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 심판하자, 이 범죄자들을 그냥 날려버려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 핵심이 바로 그거다. 자, 그래서 범죄자를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사람하고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당선되겠다는 사람, 이게 승부가 되는 거 맞느냐. 그렇죠? 당연히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당선되겠다는 사람은 정치판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범죄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이고 정치개혁이고 없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아니, 범죄자가 이렇게 설쳐갖고 국회의원을 몇 번씩 해먹겠다는 나라? 여러분들, 해외여행 다니면서 들으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완전히요, 계산역 사거리가 빨간 문별로 딱 채워졌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계양에서의 승부는 곧 대한민국에서의 승부다. 예, 그래서 이 최원식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자리에 앉으려고도 오늘 난리들이 났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을 낙선시키는 거, 이거야말로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석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 민생 개혁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의 전제는 바로 뭐냐? 2조 심판을 반드시 한다. 2조 심판이요. 이재명하고 조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은 정치 개혁이고 민생 개혁이다. 자, 그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눈치 안 보고 고쳐나가겠다. 그래서요.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국민들께 저희를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재명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 지켜달라 방탄 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을 지킬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여기서 세게 나갔어요. 국민들이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지 너도 그놈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그놈과 다르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존으로 정치를 한다. 예.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후보도 말이죠. 이 원희룡 후보도 엉터리 정책 때만 되면 국민 세금 가지고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사기꾼 선동 정치 몰아내고, 자, 사기꾼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가 경제, 우리 지구 환경, 서민들의 주머니를 살리는 진정한 원패스 정책 우리 모두 이뤄내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역습을 했어요. 그리고 최원식 후보는요, 이재명이하고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원희룡 후보는 대학 1년 후배인데 대선 때 이재명이가 같이 하자는 연락이 왔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거부했다. 본래 이제 최원식 후보는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전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양 자존심을 어지럽게 만들고 계양 자부심을 짓밟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재판적으로 가는 사람과 어떻게 손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원 후보와 함께 일하겠다고 나서서 우리 국민으로 들어왔다. 자, 이럴 때 이제 지지자들이요, 완전히 연호를 하는 겁니다. 계양은 반드시 바뀐다.
예. 그리고 또 이 원희룡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돌덩이를 치웁니다. 왜냐면요. 원희룡 후보가 돌덩이를 치우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이 2조 심판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범죄 집단 없어져라 이런 또 외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제 위원장도요. 이런 지지자들한테 지금부터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거 느끼지 못하시겠느냐? 기죽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한 분씩만 설득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투표장 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라. 여기서 국민만 보고는 이제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국민의 미래, 국민의 힘 이거를 강조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이요. 현재 판세로는 이번 총선에서 백석도 쉽지 않다. 이러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말이죠. 동훈당이라고 하면 골 때리는데 조국당이 정말 진담이냐. 자, 그래서 허경영 빼놓고는 정당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는 거 봤냐. 예. 근데 조국당 이거 말이 안 된다. 만약에 동훈당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골 때리냐 이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웅동학원의 문제점을 강력히 오늘 폭로했어요. 그래서 웅동학원이 캠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 불이행 논란 이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가 말이죠. 2019년도 8월에 웅동학원 채무를 면탈하게 하고 나라에 많은 빚을 떠넘긴 문제가 드러나니까 웅동학원을 국가 공익단체에 넘기겠다. 모친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웅동학원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켜졌냐? 웅동학원은 여전히 조 대표 일가의 손에 남아있고 국가에 갚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조기는요 재산 신고를 50억을 넘게 했는데 나라 빚은 못 갚겠다고 하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공적으로 하겠다는 웅동학원 헌납 약속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직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 왜 그 사람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막말을 쏟아내도 되고 왜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거짓말을 반복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후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뽑아주면 그런 짓을 계속해도 된다는 면허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번 선거는 50보 100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 정하는 선거 아니다. 범죄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이다. 자, 그래서 이것보다 선명한 명분 있는 싸움을 본 적이 있느냐? 질 수 있는 싸움인가?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예. 옳은 얘기죠. 아주 말을 아주 잘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야당 후보들의 막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요. 정치 못같이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준혁이라고 하는 인간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우연부 할머니하고 성관계 가졌네 안 가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양문석 박은정 남편 요거 참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요. 갈수록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28일 신촌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라고까지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김준혁, 양문석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비리 의혹들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재명 형수 얘기도 또 했어요. 그래서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며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것이다. 정치를 무엇같이 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한동훈 위원장은 쓰레기 같은 이재명 그리고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양문석 씨가 말한 쓰레기 같은 말을 정말 불편하지만 들어봐라. 삐 소리가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배현진 의원이 오늘 페북에 쓴 글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재명과 조국의 전과를 별로 표현하면서 직격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감옥 갔다 오면 별 하나 달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인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국회 불체부 특권 방패
그 다음에 사법 절차의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이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전과 1범 조국, 별 넷 전과 4범 이재명이 범죄 추이자 겸 당대표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열심히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이들 이재명과 조국이 노리는 것은 바로 국회 불체포특권 방패와 사법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국당하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지만은 사회적 물의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후보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알뜰하게 모은 별빛 후보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서 소상공인들이 받아야 할 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받게 하고 서초동 반바아파트 사는데 보탰다는 후보, 검찰개혁을 주창하면서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범죄자로부터 22억 원의 전관 수임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니까 전관이오면 160억을 벌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 면면이 찬란하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배현진 후보는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 잘하는 국회가 22대 총선의 가장 큰 과제이다. 목표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조국을 제대로 직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지난 27일 날 이재명이가 충주 무학시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배현진 후보의 지난 비습 사건에 대해서는 난리 뽕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난리 헬기 뽕짝이라고 직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판받기도 바쁠 전과 사범 현 범죄 피의자 이 대표께 내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 마시라고 최대한 정중히 부탁드렸는데 못 알아듣신 것 같다. 그러면서요, 국민 여러분, 국회 범죄자들이 입성을 부디 걸러 달라.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연일 지금 직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나경원과 유삼영 동작을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말이죠, 이 KBS가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나경원 49%, 유삼영은 41% 나왔어요.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선은 누가 될 것 같으냐? 나경원이가 52%, 유삼영이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작을의 정당 지지들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5% 높게 나와요. 그리고 민주당은 28%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삼영이가 사고를 망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유삼영이가 말이죠, 전철역 구내에서 이제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유권자죠, 동네 이제 좀 연세 드신 분한테 혼이 났어요. 뭐라고 혼났느냐?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예, 이게 네 지역구냐? 예, 이제 너 그만 봤으면 좋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예, 자,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지역으로 돌아가라.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라. 동작을 떠나라. 예, 요렇게 비판을 했고, 면전에서 말이죠, 이제 소리를 고성으로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유삼영이가요, 결국은 망신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인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유삼영이가 여기 뭐 동작에서 살은 적도 없고, 처음부터 뭐 오려고 와서 지가 뭐 제 지발로 들어와갖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밀려서 들어왔잖아요. 본래는 이 수진이가 이제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여기에 이 추미애를 갖다 박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이광재도 거론이 되고 온갖 사람들 다 거론이 됐죠. 안 되는 겁니다. 뭐 이현주까지도 다 집어넣고 여론조사 했잖아요.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유삼영이를 여기다 갖다 박았는데, 이게 설화를 막 그야말로 논란을 많이 오자마자 야기시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와가지고 말이죠, 이 동작에 있는 우리 국립묘지를 갖다가 옆 동네에 있는 뭐 묘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런 수준이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동작을 주민들이 말이죠, 동작은 어느 한 당에 집중적으로 주지를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주지. 여기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4선까지 했으니까 관록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지난번에 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열심히 칼을 갈고 지역을 누비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 수준이 낮은 이 유삼영이가 나경원 후보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최민희가 말이죠. 2000년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거 공천 스스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당시 뭐라고 썼느냐. 이게 성적인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야, 이거 남자가 쓰더라도 이거 굉장히 민망스러운데, 여자가 또 썼기 때문에 더 민망스럽지 않나. 예, 이 대목에서는 뭐 남녀 무슨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뭐 특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서 몸을 감싸야 한다. 서양인은 성능력이 약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칼럼을 갖다 오마이뉴스에 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비판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쓴 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도인에 대해서 히말라야 정기를 받아서 너무나 정력이 강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몸을 감싸야만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몸을 감싸므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그리고 서양에 대해서는요. 왜 서양 영화가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란 패스를 늘어놓고 음란 장면을 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성 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 그리고 백인을 겨냥해서는요. 성 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자들이 있으니 현재 자본주의 세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얼굴 허연 족속들이다. 야, 이거 수준이 말이죠. 이 워딩도. 자, 그리고 프랑스 여성 복지 정책이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자들의 생명 생산 능력이 낮아서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 야,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야, 그리고요. 또 다른 글에서는요.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0~40%가 자궁 내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는데 이는 청바지와 무관하지 않다. 남녀 공이, 새끼손가락은 성기와 관련돼 있고 여성의 경우 질의 깊이, 남성의 경우는 성기의 길이를 나타낸다. 야, 참 이거 여러분께 소개하기도 참 뭐하네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최민희 낙선 운동을 펼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뀌지 않고 뭐라고만 하고 있느냐. 남양주 유세 연창에서요. 언론은 선거 과정에서 비판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지만 친윤화돼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괜찮은 후보가 있으면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여 하면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는 꼼수다. 예, 그게 지가 괜찮은 후보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 이러한 이 최민희의 글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최민희 후보가 과거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건 인종차별적 인식 그리고 왜곡된 선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원에서 자질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최민희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분들께 당장 사과하라. 그리고 민주당도 최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공천 취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칼럼을 쓸 수 있느냐. 상식 바뀌다. 예, 수준 이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이죠. 고민정의가 참 이게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맨날 비판했는데요. 최민희는요. 이 고민정의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지 않은 저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